자, 거기 제3절 권리 변동 등기 한번 가보죠. 자,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 합해서 변동이라고 그러죠. 자, 1번에 이제 그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자, 표시 변경 등기 거의 출제 안 해요. 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표시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 정리합니다. 변경하고 경정을 합해가지고 우리가 광의의 넓은 의미의 변경 등기라 그래요. 자, 변경 등기는 조심할 게 이제 일부가 살짝 바뀌어요. 일부. 전부가 아니고 일부가 바뀌는데 일부가 잘못돼서 일부를 시정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 시정하는 거. 변경은 후발적인 잘못,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거. 불일치를 고치는 거, 시정하는 게 이제 변경 등기입니다. 뭐 대표적인 애가 뭐 이름 바꿨다, 개명했다. 이름, 개명. 그 다음에 주소가 이전됐다. 이걸 전거라 그러죠. 이사 갔다. 변경이죠. 다음 경정은 이제 원시적 불일치, 처음부터 잘못된 걸 고치는 거, 불일치를 시정하는 걸 경정이라고 그래요. 고치는 거니까 둘 다 변경은 변경인데, 자, 원인이 나중에 후발적인 불일치를 시정하는 게 변경이고, 처음부터 원시적 불일치를 변경하는 게 경정입니다. 대표적인 애가 이제 경정은, 자, 상속 지분이 잘못됐다. 상속 지분 바꾸는 거. 상속 지분. 또 주민등록번호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런 게 이제 경정 등기가 됩니다. 자, 그 정도 의 보세요. 의. 자, 1번에 등기 명의인. 등기 명의는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을 명의라고 그래요. 소유자, 홍길동, 지상권자, 뭐 개똥이 이런 거. 등기 명의는 표시 변경 등기라 하면 등기 명의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등기 후에 나중에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를 실체관계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시정하는 등기를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와서 절차에도 신청인은, 자, 등기 명의인 표시는 권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표시는 권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단독 신청이에요. 1단독 신청입니다.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단독 신청. 자, 그 정도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원칙은 단독 등기라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이번에 기록사항에는, 자, 동그라미 2번에 등기 원인에다가 이사 갔다면 전거, 이름이 바뀌었다면 개명, 뭐 본점 이전 등이 있습니다. 첨부 정보는 뭐 출제하지 않고요. 다음 가로고 3. 등기 실행은, 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은 권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100% 부기 등기합니다. 언제나 부기 등기.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무슨 등기다? 부기 등기한다. 나중에 부기 등기 한꺼번에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등기관이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할 때는, 자, 부기 등기 했으니까 종전 등기를 빨간 선으로 그어야 되겠죠? 그 말 나옵니다. 변경이나 경정 전 옛날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무슨 등기 했으니까? 부기 등기 했으니까. 자, 밑에 그 예를 한번 보세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에. 자, 갑구 손해번호 1순위는, 갑구의 1순위는 항상 무슨 등기죠? 소유권 보존 등기겠죠? 소유권 보존의 특징은 뭡니까? 뭘 기재하지 않는다. 저전부터 배웠죠? 등기 원인과 연월일 X죠, 그죠? 등기 원인과 연월일 기재하지 않는다. 소유자, 최진권, 주민등록번호, 주소. 다음 2순위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연월일과 등기 원인은 5월 6일 매매, 소유자 이완용,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순위번호 2의 1, 요게 이제 부기 등기네요. 자, 등기 목적이 제목 적어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죠? 2번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100% 부기 등기합니다. 그러면 접수 연일과 접수 번호 다음에 등기 원인이 바로 2017년 9월 1일
개명, 이름 바꿨네요. 이건 뭐야? 변경, 이게 되겠죠. 만약에 가로 안에 신청 착오라면 경정 등기를 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착오니까 경정이죠.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죠? 권리자의 이완용의 성명이 뭘로 바뀌었죠? 이철수로 바뀌었는 변경이네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신청을 잘못했다면 경정 등기 되는 거죠. 그 위에 이제 부기등기 했으니까 소유자 이완용을 뭐라고 되어 있죠? 빨간 선으로 그어져 있죠? 소유자까지 적어야죠. 소유자 이완용. 이렇게 쫙 그어져야죠. 그래서 소유자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완용에서 이철수로 이제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그러면 경정이고 나중에 개명했다 그러면 변경 등기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이제 권리 변경 등기 주기어 표시하세요. 변경은 권리 변경 등기는 가끔 한 2년이나 3년에 한 문제 나와요. 일단 포인트는 권리 변경, 경정 같이 가면 항상 공부할 때는 변경하고 경정은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1의 권리의 변경이라 하면 일부입니다. 일부. 이미 등기된 권리 내용, 이 일부를 바꾸는 거죠. 즉, 권리의 존속기간 연장, 단축. 존속기간이 만약 30년이었는데 20년이나 50년으로 바꾼다. 치료나 차임의 정감, 피담보 채권의 원본에게 정감, 이자율 변경 등을 있을 때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 구별 개념은, 자, 기억. 권리 주체가 바뀌는 건 변경 등기가 아닙니다. 이름이 바뀌면, 주체가 바뀌면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죠. 또는, 자, 소유권이 죽었다 하면 소유권 말소 등기해야 돼요. 다음, 연애. 권리 주체가 표시 변경 조금 전에 했죠. 이거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죠. 이거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주소, 사무소 변경. 디귿. 권리 객체가 바뀌는 것은 표시 변경이 됩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그런 거 구별 잘하고. 자, 절차는 1. 공동 신청입니다. 권리 변경 무슨 신청한다? 공동 신청이야. 그래서 여기서 손해보는 사람이 등기 의무자, 이익 보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공동 신청이에요. 자, 그럼 2번 한번 보죠. 등기 의무자가 누구고 등기 권리자가 누군지 가끔 많이 내는 2번입니다. 땡땡. 저당권의 채권액을 정액하는 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자, 채권액을 올린다. 1억이었는데 2억으로 올려요. 그럼 누가 이익이죠? 저당권자가 이익이야? 설정자가 이익이야? 저당권자가 이익이죠? 저당권자가 권리자,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네요. 정액한 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 즉 소유자지만 쉼표. 또 채권액을 감액하는 등기는 누가 손해보죠? 채권액 1억이었다가 5천원으로 바뀌었어요. 누가 손해봐? 저당권자가 손해죠. 저당권자가 의무자고 저당권 설정자가 권리자입니다. 그런 걸 조심해야 돼. 정액과 감액은 반대가 됩니다. 또 이번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지상권 변경 등기는 존속기간 10년을 30년으로 연장했어요. 누가 이익이죠? 지상권자가 이익이죠. 길어지니까. 지상권자가 권리자,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죠. 그런 걸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 밑에 A 하나 나오네, 그죠? 자, 한번 볼까요? 갑, 건저당, 설정자. 자, 등기 의무자는 당연히 이건 필요 없고요. 인감증명하고 등기 필정보죠. 2억으로 올릴 때. 자, 밑에 첨부정보 한 갑니다. 1. 등기 원인 정보는 당연히 변경계약서입니다. 권리변경계약서. 자, 지나가고요. 자, 등기 실행. 자, 요거는 이제 많이 중요하고. 자, 자, 권리변경이나 권리경정 등기 할 때는 조심할 게 이제 부기등기 하는 경우도 있고 주등기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부기등기와 주등기의 차이는, 부기등기를 하게 되면 이익을 만약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을 때, 자, 등기상 한자 잘 보세요. 등기부 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실질적이 아니고 등기부로 봤을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 자,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손해볼 염려가 있는 사람이야. 손해보는 사람을 이해관계인이라 그래. 이익과 손해 중에서 손해볼 염려 있는 사람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 이익 보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등기상 손해볼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성낙서를 첨부하거나 아니면 성낙 안 쓰면 재판 받아야 돼. 재판. 자, 성낙 첨부하거나 또는 판결 정보를 첨부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손해보는 사람이 성낙서 첨부해 주니까 부기등기를 합니다. 근데 이해관계는 있는데 성낙서를 첨부 못하면 주등기를 해야 돼.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주 나와요. 자, 대표적인 애가 이제 저당권 하죠. 저당권 설정. 피담보 채권 1억 저당권자 을 은행. 다음 2순위 자 저당권자 병은행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이제 갑이 소유자죠. 갑구에. 자, 그런데 이 저당권을 1억 2천을 올립니다. 정해 가죠. 정해 가면 이 저당권자 손해봐요, 이익 봐요? 2순위가 이익이야, 손해야? 이거 올리면 손해보죠,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1억만 받아갈 사람이 1억 2천 받아갈 수 있잖아. 이 손해볼 염려가 있죠. 이 사람 누구야?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성낙서를 써주면 이 저당권 변경 등기를 부기등기를 합니다. 성낙서를 첨부하거나 성낙 안 받아주면 판결 받아야죠. 성낙 첨부하거나 판결 받으면 여기 부기등기를 하게 돼. 그럼 여기 부기등기는 1을 그대로 적죠? 빨간색 글자는 아니고요. 1의 1. 여기 이제 부기등기죠. 그러면 1번 저당권 변경.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얼마? 1억 2천 이렇게 되죠. 그리고 1억이 주말된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 여기다가 1순위에 요게 1억 2천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게 경매 들어갔을 때 을이 얼마 받죠? 1억 2천 받고. 만약에 경락이 만약에 2억에 경락됐어요. 이게 피담보 채권이 만약 1억이다. 그럼 얘가 얼마 받아요? 1억 2천 받고. 얘는 얼마밖에 못 받아? 8천밖에 못 받아요. 만약에 성낙서를 안 써줬어. 성낙서를 전부 못했어요. 또 판결에서 패소당했어요. 그러면 부기등기를 못하고 주등기를 하게 됩니다. 주등기 해보죠. 1, 2, 3이죠. 3. 3에서 1번 저당권 변경, 피담보 채권 1억 2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주말이 안 되죠. 여기 1순위 얼마 얘가 1억만 받는 거야. 그럼 2순위 얼마 받죠? 1억 다 받죠. 얘는 망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기등기를 하게 되면 이것과 같이 선순위가 되는 거고 주등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출제해요. 자, 등기 실행 부기등기. 자, 중요 표시하고 권리 변경 경정 등기에서 출제되게 되면 성낙서 첨부냐 아니냐 이게 출제예요. 읽어보면 권리 변경이나 경정 등기에 관해 줄거세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등기상 이해관계에다가 등기부상 손해볼 염려 있는 자 대표적인 애가 후순위 저당권자예요. 손해볼 염려 있는 자 대표적인 애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으면 등기에 관한 그 제3자의 성낙이 있을 때만 부기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권리 변경 경정 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성낙이 첨부되면 부기등기, 밑에 주등기는 성낙서 첨부 못한 경우. 자, 권리 변경 경정에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데 그의 성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을 첨부하지 못하면 후순위가 되는 무슨 등기한다? 주등기한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권리 변경 경정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성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이 첨부가 되면 부기등기, 첨부되지 못하면 주등기한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해관계인의 개념입니다. 이해관계. 자, 1번 설정 읽어보죠. 자, 형식적 개념입니다. 실질적 개념이 아니고 보죠. 등기상 이해관계인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등기 기록상, 즉 등기부상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심표. 그 제3자가 그 등기가 실질적 손해볼 가능성이 있는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손해볼 염려가 있는가 따지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손해 안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죠. 예컨대 이게 이제 경매 들어가가지고 이게 만약 4억에 경락됐어요. 그럼 얘가 1억 2천 받고 얘는 1억 다 받았죠? 이런 경우는 손해 안 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손해를 따지는 게 아니고 등기부 이 형식적으로 봤을 때 손해볼 염려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실질적 개념이 아니고 형식적 절차적 개념이에요. 동그라미 2번.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변경 등기, 부기 등기의 효력은 자, 성락 첨부 안 했죠? 안 했으니까 그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이해관계인한테만 무효예요. 그 이해관계인의 개념 나오죠. 정확하게는 등기상 손해볼 염려 있는 자, 이렇게 포인트입니다. 자, 보죠. 이해관계인 1번. 1번 저당권의 이자율을 정가라 그러면 안 되죠. 정액이라 그래야죠. 이자율이 정액되면 2번 저당권자는 손해볼 염려가 있죠. 이자가 높아지니까. 이게 손해볼 염려 있으니까 이해관계네. 성락서 첨부하면 부기등기. 2번 저당권의 채권 감소하게 되면 저당권부 권리질권자는 손해볼 염려가 있죠. 왜? 채권액이 감소되니까. 그러면 성락서 첨부하면 부기등기죠. 자, 이해관계 아닌 사람 보세요. 2번 저당권에 변경 등기했을 때 1번 저당권자는 손해보는 건 전혀 없죠? 선순위잖아요. 대개 이제 후순위가 이해관계네요. 그 다음 2번. 1번 저당권에 일부 변제했어요. 예컨대 1억 중에서 5천만 원 변제됐어요. 그럼 채권이 얼마 남았어? 5천만 원 줄어들었죠? 채권이 줄어들면 2번 저당권자는 이익이야, 손해야? 이익이잖아. 그럼 이해관계는 아니죠? 예. 그렇게 찾아면 돼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말소한다는 표시하죠. 자, 갑니다. 땡땡. 자, 말소라 그러면 안 되고, 말소의 표시 이렇게 돼야죠. 말소 등기 하는 게 아니고, 땡땡, 말소의 표시. 등기관이 권리 변경이나 경정 등기할 때, 변경이나 경정 전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 돼. 무슨 등기했을 때만 한다? 부기 등기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주등기할 때는 표시 안 하는데 뒤에 나오죠.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성락이 없어서 변경이나 경영을 주등기할 때는 말소 표시한다, 하지 못한다, 하지 않는다. 항상 부기등기 했을 때만 요거 말소 표시하는 거예요. 주등기 했을 때는 말소 표시 안 하죠. 자, 밑에 이제 권리 변경 이해 가죠. 순위번호 1, 전세권 설정 등기했고, 맨 오른쪽에 전세금 2억, 존속기간, 전세권자 김민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소한다는 표시되어 있네요. 밑에 이제 부기등기 뭐 하나 나오겠네. 다음 오른쪽 2, 저당권 설정. 이게 이제, 저당권자가 바로 이해관계인이네요. 생략인데, 그럼 1순위 전세권이 변경이 되면 2순위 저당권은 손해볼 염려는 있죠, 그죠? 자, 보죠. 그럼 1, 그 다음 부기등기 했네요. 1의 1번 전세권 변경에 동그라미 치세요. 전세권 변경, 권리 변경은 부기등기 했다 뭘 첨부했다는 거야? 여기 2순위 저당권자의 성락서가 첨부됐다는 거죠. 그러면 설정, 맨 오른쪽에 존속기간이 얼마로 바뀌었죠? 2017년 3월 2일부터 2019년 3월 1일까지 전세금이 얼마로 바뀌었어요? 1억 7천이네요. 자, 그러면 그 1회 1순위 왼쪽 와보세요. 1순위가 자, 전세금은 줄어들었네요. 그죠? 근데 전세금 줄어든 것은 손해보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밑에 존속기간이 바뀌어요.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인데 얼마로 늘었어요? 2019년 3월 1일까지 존속기간 늘었죠. 그 기간이 늘으니까 손해볼 염려가 있죠. 그래서 성락서를 첨부하니까 자, 부기등기하고 앞에 지우는 게 전세금하고 존속기간 지우는 표시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변경계약에 의해서 성락서 첨부했네요. 다음 이제 3번에 경정등기는 땡땡 적으세요. 이거는 원시적 불일치. 포인트를 빨리빨리 찾아야 돼. 변경은 후발적 불일치. 경정은 원시적 불일치. 자, 의 갑니다. 원시적이 나와야 돼. 의. 경정등기란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 절차상의 착오나 빠진 부분, 한자로서는 유루라 그러죠. 유루 빠진 부분에 의해 등기 내용과 실체가 나왔네요. 무슨 불일치? 원시적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는, 바로잡는 등기입니다. 자, 종류는 경정등기도 변경하고 똑같죠. 1.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대지권 변경 경정,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 4번 중요 표시 권리 변경 경정, 권리 경정이 거의 출제됩니다. 자, 요건에서는 동그라미 중요 표시하세요. 원시적 불일치, 원시적
불일치. 그게 포인트입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등기상의 동그라미 즉 일부입니다. 일부 불일치할 때만 변경 경정이에요. 전부 불일치는 말소 등기해야 됩니다. 일부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따라서 5번에서 지상권 설정 등기한 것을 저당권 설정 등기했어요. 자,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 설정 등기했어. 이런 것은 변경이나 경정이 아니고 말소를 해야 됩니다. 전부니까. 또는 착오에 의해 잘못 말소한 경우와 같이 등기상에 동그라미 쳐 전부에 관한 착오는 말소 등기를 하거나 또는 회복 등기를 해야 돼요. 일부일 때만 변경이나 경정 등기해야 돼. 그리고 일부니까 6번 경정 전후에 동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부이기 때문에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경정이 허용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이제 가끔 출제하는 거 박스. 자, 왼쪽에 경정 등기할 수 있는 경우는 일부라는 거예요. 일부 보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등기 원인 정서와 다른 내용의 등기가 된 경우에 근데 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3억. 그러면 설정 계약서에 3억이면 신청 정보에도 신청서에도 3억이라고 적어야죠. 2억이라고 적었네. 그러면 1억이 틀리네요. 또 등기 기록에는 2억. 그러면 1억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변경이나 처음부터 잘못됐다면 경정해야죠. 일부니까 일부. 2번 단독 소유 보존 등기를 공동 소유로 경정하거나 공동 소유를 이건 일부 말소미의 경정 등기라고 그래요. 이건 조금 어려워요. 일단 빼놓고 4번 중요표시. 이걸 가장 많이 출제하죠.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된 후 나중에 협의 분할에 의해 소유권 지분 경정 등기. 이거는 원시적 경정입니다. 자, 협의 분할에 줄 것이에요. 상속재산 분할하면 소급합니다. 소급하기 때문에 경정 등기를 해요. 다음 오른쪽에 경정 등기 할 수 없는 것은 일부가 아닌 거죠. 일부가. 자, 1번 한번 볼까요? 권리 자체가 바뀌는 거죠. 가로 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저당권 설정 등기로 절대 경정이 안 됩니다. 종류가 다르니까. 요거는 말소 등기했다가 다시 신청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전세권 설정 등기로도 말소 등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 3번의 절차옵니다. 공동 신청 1. 권리 경정도 공동 신청합니다. 권리 변경 경정 똑같아요. 그런데 그 2번 구별하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경정은 단독 신청합니다. 표시 등기는 권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단독 신청해요. 근데 권리 등기는 공동 신청입니다.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 자, 직권 경정은 아직 안 보겠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죠. 4. 말소 등기 갑니다. 자, 말소 등기 일단 전부 말소라고 써요. 무슨 말소? 전부 말소. 아까 변경과 경정은 뭐라고 그랬죠? 일부 불일치 시정. 자, 말소는 전부 말소입니다. 자, 1의 보죠. 말소 등기란 말소 등기는 이제 이게 전부. 자, 이게 전부 잘못됐다. 이게 전부 잘못. 그러면 여기다 아까 했죠? 1번 뭐 저당권이면 저당권, 소유권이면 소유권, 저당권 말소. 이렇게 하고 나서 빨간 선을 긋는다 그랬죠? 이게 전부 말소입니다. 전부 말소. 자, 1의 말소 등기란 등기 사항의 전부에 주로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 당의 기존 등기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를 말소 등기라 그래요. 자, 말소 등기를 어떻게 한다? 전부 말소입니다. 종전 등기를 전부 말소하는 거죠. 다음 이 대상은 모든 권리는 다 말소 등기가 가능해요. 1. 소유권 말소, 지당권 말소 등등등 말소입니다. 뭐 대상은 시험 안 나오고 동그라미 2번 조심하고 자, 물권적 채무권 이어 나가고 3번 가면 3번. 다음 중에 표시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자, 말소 등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존 등기 요걸 갖다가 말소하는 거야. 여기다가 1번 저당권 이렇게 말소해야지. 요 말소 등기를 또 다시 3 말소된 2번을 또 말소하면 안 되죠. 이게 말소 등기가 잘못됐어요. 그럼 말소 등기 하는 게 아니야. 말소 등기가 잘못되면 뭘 해야죠? 회복 등기를 해줘야 돼요. 말소 회복을. 자,
자, 말소 등기를 했는데 사실 이 말소 등기가 잘못됐어요. 그럼 요게 이 잘못된 거죠. 그럼 다시 회복을 해줘야 돼. 말소 등기가 잘못되면 말소 등기에 말소라는 말은 없어요. 3. 여기 잘못됐죠. 그러면 1번 저당권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돼. 회복을 해주고 나서 이제 요 잘못된 걸 그대로 다시 적어줘야 돼. 그러면 1, 2, 3 하다가 갑자기 1이 나와요. 요 등기를 그대로 적어주죠. 저당권자 또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1, 2, 3 가다가 갑자기 소급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이제 말소 회복 등기입니다. 회복. 그러니까 말소 등기가 잘못되면 말소 등기가 아니라 말소 회복 등기. 이것도 많이 출제하죠.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 절대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걸 따라서 나오죠. 불법한 방법에 의해 말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권리의 회복을 위해서는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2번 요건 가보죠. 말소 등기 전부야. 1. 말소 대상이 되는 등기는 등기상 전부가 부적법해야 돼요. 전부입니다. 전부. 2번 부적법 원인은 따지지 않아요. 자, 아까 변경은 후발적 불일치일 때 변경, 원시적 불일치일 때 경정인데 말소는 원시 후발 따지지 않아요. 그게 이제 2번 얘기입니다. 부적법 원인은 원시적이든 처음부터 원인 무효든 후발적 채무 변제로 저당권 소멸이든 또 실체적이든 절차 등은 따지지 않고 전부 부적법할 때 말소 등기입니다. 다음에 3번 중요 표시 반드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의 성낙서가 첨부돼야 합니다. 자, 요거는 옆에 좀 적으세요. 나중에 총론에서도 한꺼번에 하겠지만. 자, 등기상 이해관계에는 한 3년에 한 문제가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자, 등기상 이해관계는 등기부 위에서 봤을 때 형식적으로 이 손해볼 염려 있는 사람, 등기상 이해관계인 있을 때 이 사람의 성낙서를 첨부하거나 또는 재판 받아서 판결 정보를 첨부했을 때 첨부해야 되는 거 세 가지입니다. 아까 먼저 순서로 가보죠. 권리 변경 경정 등기는 변경이나 경정 등기 두 개 나눴죠. 이게 첨부가 되면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첨부를 안 하면 무슨 등기? 주 등기. 근데 지금 배우는 권리 말소 등기. 말소 등기하고 조금 전에 봤던 말소 회복 등기. 자, 요 두 가지는 요게 반드시 첨부돼야 돼. 첨부되었을 때 둘 다 주 등기하죠. 등기합니다. 이게 첨부가 안 되면 등기를 못 해요. 등기를 하지 못 첨부 안 하면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반드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을 때는 반드시 첨부해야만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은 가능해요. 근데 권리 변경 경정은 첨부 안 되면 무슨 등기 할 수 있죠? 주등기 할 수 있어요. 그 점을 조심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기억 3번이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재단 성낙서가 반드시 첨부되거나 재판 등본이 첨부돼야 돼. 자, 기억. 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는 제3자에 반드시 성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첨부돼야 돼요. 자, 밑에 이제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중요 표시 해놓고 또 차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니은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성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한 정보를 신청 정보와 함께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수리하고 줄거세요. 성낙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해야 됩니다. 말소 등기 못해요? 각합니다. 디귿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또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첨부했죠? 첨부했으니까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자, 다음 장 가보죠. 절차는 1. 공동신청입니다. 말소 등기도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신청이다. 공동신청 원칙. 니은 단독신청 예외는 차후에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가죠. 3. 직권에 의한 등기 말소도 차후에 가고요. 다음 어디로 가느냐 하면 맨 밑에 한 페이지 5번 등기 실행. 등기 실행은 말소 등기도 주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소 등기한 후 해당 등기를 말소한다는 표시해야 돼요. 거기 밑에 예 보세요. 말소 등기.
자, 갑구 말소에는 1. 소유권 보존 등기, 2. 소유권 이전, 3 나오네. 3번이. 자, 줄 거세요.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말소 등기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접수 연일과 접수 번호. 등기 원인은 합의 해제네. 합의 해제. 자, 그러면 말소를 했으니까 위에 2순위 주말하죠, 그죠? 1을 소유권 이전에 줄 긋고 접수 연일 줄 긋고 싹 말소하잖아요. 그럼 2순위가 말소 등기라 그러지 않고 3번을 말소 등기라 그래요. 3번,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이게 말소 등기야. 말소 등기 원인은 합의 해제네. 중간에 2는 말소한다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X 긋는 것은 말소 등기가 아니고 3순위, 이게 말소 등기입니다.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5번에 말소 회복 등기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앞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보고 온 거. 346페이지. 작년에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매년 또 한 문제 나와요.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예, 여기까지는 맞네요.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도 허용된다. 조금 전에 했던 거죠.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는 절대 안 돼요. 뭘 해야 돼?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돼. 뭐 이런 걸 문제 냈어요. 그것도 답을 일부러 버터 내놓고 빨리 잡아가라. 답이 손 딱 들어. 나 잡으시오. 나 잡으. 그것도 손도 팔 잡고 이 뭐야 엉뚱하게 입고 앉았고 말이야. 이런 걸 포기하면 되겠어요? 나 잡아라. 그런데 2번 보세요. 말소 등기는 전부죠. 전부. 기존 등기가 원시적이든 또는 후발적 원인에 의하여 등기상 전부 나오는데 전부가 부적업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답은 1번에 쉬웠으니까 이런 건 안 읽어봐도 돼요. 근데 지금 공부하니까 읽어보는 거예요. 2번. 자, 농지가 나오면 절대 뭐 등기 안 되죠? 전세권 안 되죠? 그 말 나오겠죠, 뭐. 농지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실행되면 절대적 모이니까 직권 말소해야죠. 등기관은 이를 직권 말소할 수 있다. 2번, 4번. 피담보 채무 소멸을 이유로 건저당 설정 등기가 말소되면 피담보 채무 소멸했죠? 그 다음에 채무자를 추가한 건저당 변경의 부기등기는 주등기가 말소되니까 부기등기도 무효네요. 직권 말소합니다. 자, 5번 이해관계의 뜻이 나오네요. 말소 등기 신청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란 등기 말소로 인하여 손해입을 우려 있다는 것이 등기상으로 만들어져야 돼. 등기 기록상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데를 말한다. 정확한 개념입니다. 형식적 개념이에요. 이렇게 출제가 돼요. 자, 다음 어디로 가느냐? 말소 회복을 한번 가보시죠. 5번. 자, 말소 회복은 잘못 말소한 걸 회복하는 거야. 말소 회복은 전부 말소 회복도 있고 일부 말소 회복도 있어요. 자, 가보자. 의는 자, 전부 또는 일부 말소 회복입니다. 1의. 동그라미 1. 말소 회복 등기란 등기부 줄거세요.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자, 다시 간다. 변경하고 경정은 항상 뭐다? 일부 변경, 일부 경정이야. 말소는 항상 뭐죠? 전부 말소. 회복은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 말소되면 그 잘못 말소된 등기를 회복해가지고 말소는 줄거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로 만드는 등기를 말소 회복이라. 아까 했죠, 그죠? 1, 2, 3 하다가 갑자기 몇 번이 넘어왔죠? 1번. 이런 경우는 이게 이제 소급한다는 거죠. 회복은 3번에서 말소 회복 등기를 하고 그대로 원시를 해줘야 되니까. 말소 회복.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하고. 자, 2번은 이제 민법에서 출제하는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2번. 등기가 말소 원인이 없어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불법 말소죠? 그 회복 등기가 마쳐지기 전일지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면 일단은 뭐로 추정되죠? 적법한 권리자로 일단은 추정됩니다. 자, 요건에서는 자, 1번 조심해. 등기가 부적법 말소돼야 돼. 법에 적합하지 않게 말소돼야 돼. 두 번째 줄 따라서 줄거세요. 따라서 당사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한 경우는 자발로 말소했으니까 절대 회복 등기가 안 됩니다. 그 자발적 말소는 부적법 말소가 아니기 때문에 회복 등기할 수가 없다. 이것도 자주 출제합니다. 자발적으로 말소한 경우는 절대 회복 등기할 수 없다. 자, 2번.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는 할 수가 없고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 3번 전부 또는 일부. 자,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이거는 말소 등기가 주말된 경우죠. 근데 등기의 일부가 부적금 말소된 경우는 변경이나 경정 등기로 일부가 잘못 주말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허용됩니다. 다음에 4번 이해관계인의 성락서 첨부하라는 거죠. 회복 등기로 제3자의 불척의, 불척은 애척하지 못하는 부척이라고 그래. 애척하지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어야 됩니다. 자, 기억 판단식이 중요해 표시하고요. 땡땡 손해를 입을 염려, 우려 있는 여부는 말소 당시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줄거세요. 회복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손해볼 염려가 있느냐를 따져야 돼요. 회복 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니은에 회복 등기 신청할 때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반드시 성락서를 뭐 해야 되죠?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되겠고. 자, 다음 장으로 갑니다. 자, 절차에서 자, 1. 공동신청에만 줄 거예요. 공동신청. 다음에 어디가 3번에 등기 실행 나옵니다. 실행. 동그라미 1번 전부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를 합니다. 전부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 등기는 부기등기합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3번 아까 설명한 거네요. 말소되었던 등기에 관하여 회복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회복 등기는 소급하죠. 말소된 종전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즉 소급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밑에 그러면 그 예를 보면 좀 쉬워지겠죠. 그 예 보죠. 1순위가 이제 건저당 설정이었는데 이게 전부 지금 주말됐네, 그죠? 그러면 2순위에 말소 등기가 하나 나오겠죠? 다음 2순위 보세요. 그럼 1번 동그라미 쳐. 건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했네요. 등기 원인이 뭐야?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되면 이제 회복 등기 하겠죠? 3순위 동그라미 쳐. 1번 건저당 설정 등기 회복 등기 하죠. 그럼 오른쪽에 원인이 뭐야? 2017년 7월 7일 서울중앙지법원의 확정 판결이네. 잘못됐다는 확정 판결 받았죠. 그러니까 1순위 와보세요. 그 1순위가 이제 잘못 말소됐다고 확정 판결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3순위 밑에 뭘 적어줘야 돼? 1순위를 적어줘야죠. 1순위 그거 건저당 설정 그대로 뺏긴단 말이야. 소급표라고 적어. 말소 회복 등기를 하면 한다? 소급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1순위하고 글자 단계 안 틀려. 한번 보세요. 1순위 앞으로 와보세요. 건저당 설정,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 권리자, 최고액 5천만 원, 윤미향, 우리은행. 한번 넘겨보죠. 1 그대로 뺏겨놨죠. 건저당 설정이나 채권에 5천만 원 채무자 윤미향이고 윤자를 좀 바꿔야 되겠네, 그죠? 윤미향, 건저당, 우리은행 그대로 뺏겼죠. 이같이 말소 회복 등기를 삼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면 옛날에 잘못 말소된 등기를 그대로 다시 뺏겨줘야 된다. 그래서 소급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앞에 1순위 보세요. 1순위가 전부 말소됐죠. 그죠? 전부 잘못되면 주등기로 전부 회복 등기입니다. 만약에 요 1순위가 만약에 건저당권자 이름이 살짝 잘못됐어요. 그럼 무슨 등기 했겠어요? 변경이나 뭐 경정 등기 했겠죠. 그 변경이나 경정이 잘못되면 일부 말소회복을 해줍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부기등기를 해야죠. 왜? 변경이나 경정은 부기등기 하는 게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전부 말소회복은 무슨 등기 한다? 주등기. 왜? 말소등기를 주등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일부 말소회복은 부기등기 했었으니까 일부 말소회복은 부기등기합니다. 그게 얘가 있었으면 좋은데 그 얘가 빠져있네요. 제가 교재 쓸 때만 이런 거 다 해놓는데 이제 그런 걸 또 빼먹는 거야. 중요한 걸 안 빼먹으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별볼 넣고. 자, 6. 부기등기 갑니다. 부기등기는 한 2년에 한 문제꼴 나오는 이건 암기를 좀 해야 돼요. 일부러 암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중에 쭉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돼. 우리 부기등기 몇 개 암기했잖아요. 자, 가보죠. 1. 부기등기는 1의
동그라미 1. 부기등기란 등기 자체로는 독립된 순위을 갖지 않고, 자, 줄거세요. 어떤 주등기 순위을 그대로 사용하여 1의 1, 1의 2 등으로 행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자, 이번에 부기등기하는 목적이 시험에 안 나오고요. 3. 부기등기 순위. 자, 1. 순위 갑니다. 부기등기 순위는 무슨 등기 순위에 따른다?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자, 그러나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부기등기 순위에 따라요. 자, 예컨대 1, 2, 3, 요게 3의 1. 그러면 3의 1에는 여기 줄거져 있죠? 부기등기 순위는 무슨 등기 순위에 따른다? 주등기 순위에 따라요. 또 부기등기가 3의 2, 3의 3 이렇게 되면 부기등기 순위는 부기등기에 따라 1순위가 우선, 2순위가 두 번째, 3순위 세 번째. 자, 그렇게 됩니다.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부기등기 순서에 따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자, 요건에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부기등기는 권리등기에만 부기등기를 합니다. 권리등기가 아닌 부동산 표시등기는 100% 주등기를 해야 돼요. 자, 표시는 순서가 필요가 없어요. 권리에만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 순위가 필요하죠. 표시는 순서가 필요 없으니까 부동산 표시는 부기등기가 절대 인정이 안 됩니다. 표제부에는 부기등기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다음 3번. 한 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 할 수 있죠. 3의 1, 3의 2, 3의 3. 그러니까 부기등기에 부기등기도 가능해요. 환매권 이전 등기가 대표적으로 부기등기에 부기등기면 또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합니다. 다음 4번에 부기등기 내용. 요거를 외우지 말고요. 그 조문 가지고 좀 정리를 한번 하죠. 여기 부기등기가. 총론에서 또 와야 될 건데 여기 강론에 교과서가 나와서 그래요. 8페이지에 52조 한번 배우세요. 자, 조문. 찾았습니까? 요게 간단, 요것만 일단 외우세요. 다 출제하지 않아요. 자, 출제위원들이 그 등기를 잘 아느냐, 잘 모릅니다. 지금 누가 들어가냐, 변호사들이 들어가니까 등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깊이까지는 못 낸다는 거야. 교과서에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딱 나올 것만 하면 돼. 자, 교과서 책에다 적어놔요. 등기부 출제는 잘 모른다. 그걸 딱 적어 놓으세요. 항상 공부할 때. 그래야 깊이 안 들어가요. 기출문제를 보면 과거에 한 10년 전에는 그 법무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워요. 어디서 내요? 법무사 기출문제 내는 거야. 법무사 기출문제를 못 풀어요. 지도 못 풀어. 출제위원도. 그리고 내가지고 모두 다 정답 두고 그랬어요. 요새는 이제 쉽게 내니까 모두 다 정답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에 들어가니까 취재법을 갖다 한 개 줬죠. 52조 갑니다. 누구나 다 맞추는 거. 부기로 하는 등기. 자, 등기관이 담각호 등기할 때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상업부기가 아니고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는 갖다 붙인다는 거죠. 부기. 붙여서 기록한다는 거예요. 자, 1. 의 2. 자, 다만, 자, 요거부터 갑니다. 제5호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의 성락이 없는 경우는 부기등기할 수 없다. 이게 뭐겠어요? 아까 요거네요. 권리변경 경정이겠죠. 자, 5호부터 먼저 갑니다. 제5호. 권리변경이나 경정등기부터 옆에다가 요거는 성락서 첨부한 무슨 등기? 부기등기. 성락서 첨부 안 하면 주등기. 요거부터 먼저 외운다는 거야. 권리변경이나 권리경정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락서나 재판 등본을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 못하면 주등기. 권리는 뭐 소유권 변경, 지상권 변경, 전세권 변경, 저당권 변경 어디서 나올 수 있겠죠? 그걸 먼저 외우고 이제 나머지 100% 부기등기하는 1.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죠. 아까 배웠죠? 명의인 바뀌는 거, 이름 바뀐다, 주민등록 바뀐다, 주소 바뀐다 이런 거. 다음 2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 소유권이 아닌 권리 뭐 지상권 이전, 지역권 이전 그러니까 얼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입니다. 3호.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아까 했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객체로 한 저당권 설정은 뭐 했죠? 부기등기. 그런 거예요. 또 4호.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줄거봐. 처분 제한은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개시 결정 등기 등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등기 등은 처분 제한 등기라 그래. 그러니까 지상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부기 등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3개, 2. 소유권의 권리 이전 등기, 3. 소유권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권리 등기, 4. 소유권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전부 소유권의 권리에 대한 거죠. 부기 등기입니다. 다음 6호 환매 특약 등기는 부기 등기입니다. 고입하는 적어요. 환매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의 부기 등기. 환매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의 부기 등기. 그러니까 2-1의 -1 이런 식으로 가죠. 부기 등기의 부기 등기. 다음 제7호 권리 소멸 약정 등기는 권리 소멸 약정 등기. 어제 배웠네요. 권리 소멸이 바로 우리 어제 배웠죠. 해제 조건하고 종기 얘기입니다.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가 뭐하죠? 소멸하죠. 종기가 성취되다 권리 소멸하죠. 그런 특약은 부기 등기합니다. 다음 8호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등기도 부기 등기입니다. 이거는 5년 내 금지할 수 있죠.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도 부기 등기. 그렇게 8개만 기억하세요. 이왕 환매 나왔으니까 53조 갑니다. 환매 특약 등기는 필요적 기상 등기관이 환매는 팔았다가 도로 사오는 걸 환매라 그래요. 자기가 그 물건을 팔았다가 도로 다시 사오는 걸 환매라 그래. 다시 사오는 거. 등기관이 환매 특약 등기할 때는 다음 각호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다만 제3호 등기는 임의적 기상입니다. 제1호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2호 매매 비용 묶으면 이게 환매 대금이에요. 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 비용을 합하면 환매 대금이 됩니다. 환매 대금은 필요적 등기 사항입니다. 환매 기간은 임의적 기상이에요. 환매 기간은 몇 년 넘으면 안 되죠? 5년 넘지 못한다. 민법 시간에 나오죠. 환매권 특약은 부기 등기합니다. 근데 환매권의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한다? 부기 등기에 부기 등기. 뭐 그런 얘기야. 바로 54조 나오네요. 권리 소멸 약정 등기는 해제 조건하고 종기라 그랬어요. 부기 등기 한다 그랬죠? 등기 원인에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 즉 해제 조건이나 종기가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 등기합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럼 교과서가 깨끗하게 됩니다. 355호로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8번 하나 줄었죠. 일부 말소 회복 등기도 부기 등기한다고 조금 전에 배웠죠.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 등기합니다. 그 정도 하나 기억하고 다음 페이지 9번 부동산 환매 특약 등기 부기 등기 10번 권리 소멸 약정 등기는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죠. 권리 소멸 약정 등기 뭐 적어야 돼. 거기다가 이 제자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까 뭐라고 적었어? 해제 조건하고 종기입니다. 해제 조건과 종기는 부기 등기. 다음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도 부기 등기. 작년에 부기 등기 나왔네요. 뭐 답 찾을 수 있겠죠? 작년 부기 등기할 사항이 아닌 거 한번 찾아보죠. 1. 저당권은 소유권 이해에 걸리죠. 저당권 이전은 부기 등기. 3번 전전세권 설정도 소유권 이해에 걸리죠. 부기 등기. 5. 부동산 표시 나왔네요. 표시는 100% 무슨 등기라고 그랬죠? 주등기네요. 답 나왔네요. 이것도 문제라고 냈어요. 답이 3번. 이런 글자가 손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양손 들고 머리카락까지 들고 있어요. 팍 뽑으면 돼. 답이 3. 4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소유권에 걸리니까 부기등기. 5. 소유권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부기등기. 전부 조문이잖아요. 아까 조문 봤죠? 52조 가지고 출제한 거잖아. 자, 그 밑에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순위번호 1순위 전세권 설정 주등기네요. 그 다음 오른쪽에 1의 1 동그라미 치세요. 1번 전세권의 건저당 설정은 소유권 외의 권리의 저당권 등기니까 부기 등기네요. 그죠? 1번 전세권의 건저당 설정. 부기 등기를 쭉 했어요. 그러면 부기 등기 했으니까 채권 최고액 1,000만 원이에요. 채무자, 건저당권자 박종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칩니다.
다음 7번 가등기가. 자, 가등기는 다음에 가겠습니다. 가등기는 아직 민법에서 안 배웠으니까 가등기는 지금 가등기 하면 어려워요. 쭉 넘어가고 다음에 368페이지 처분 제한 등기. 자, 처분 제한 등기는 쉽게 얘기해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등기하는 거야. 그러나 등기는 형식적 개념이니까 처분 제한 등기가 있어도 처분 가능합니다. 팔아먹을 수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이 있어도 팔을 수 있어. 의의갑니다. 1의. 처분 제한 등기라 하면 소유권 기타 권리자가 일정한 처분 권능을 제한입니다.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처분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돼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만 처분 제한 등기할 수 있고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처분 제한 등기는 절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종류가 쭉 나오죠. 이거는 머릿속에 좀 그려야 돼요. 대표적인 처분 제한은 1, 2, 3, 4만 일단 먼저 외우세요. 1. 체납 처분 압류. 이건 이제 세무서에서 압류하는 세금만 냈을 때. 2. 가압류. 3. 가처분. 4. 경매개시 결정 등기. 경매개시 결정 등기 이퀄 압류 등기입니다. 경매개시 결정 등기 동의어 압류 등기. 2번, 3번, 4번은 자, 법원에서 촉탁하는 등기고 1번은 세무서에서 촉탁하는 등기. 5번 강제관리 개시결정도 법원에서 촉탁 등기고 6번, 7번은 신청입니다. 공동신청. 공유물 분할 금지는 몇 년이라고 그랬죠? 5년 내. 전세권, 전세금이 아니고 전세권으로 바뀌어야 돼. 전세권, 금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권리.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은 공동신청입니다. 6번과 7번은 공동신청 등기고 1번부터 5번까지는 촉탁 등기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정도만 기억하고 쭉 넘기세요. 쭉 넘기고 9번에 구분 건물도 이번 달에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집권법을 또 하고 또 가더라. 자, 381페이지. 이의신청 갑니다. 이제 딱 끝났어.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한 4년에 한 문제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쉽게 찌자 붙는 거야. 자, 1의, 동그라미 1번에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관할 법원에다가 이의신청합니다. 관할 법원에다가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다음, 이의신청해야 돼. 이의신청. 2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으로 그 등기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해야지 소송하면 안 돼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방법으로 시정을 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것도 거기까지 하고 조문을 봐야 돼요. 교과서 너무 양만 많아. 자, 이의신청을 한번. 16페이지 보세요. 조문집. 16페이지 제100조입니다. 제100조. 찾았어요? 제목이 이의신청과 관할입니다. 이의신청은 법원에 합니다. 등기소에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갑니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관할, 지방, 법원에다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제101조 이걸 많이 내요. 이 신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다가 이 신청서라는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을 합니다. 이 신청서 어디에 제출한다고? 등기소에다 해야 됩니다. 그럼 102조 새로운 사실로는 이의가 금지돼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는 이의 신청할 수가 없어요. 등기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새로운 증거로는 이의 신청이 안 됩니다. 그 다음 103조 등기관의 조치 제랑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해주면 돼. 처분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바꿔주면 돼요. 제2항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뭐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인정되면 이 신청을 3일 냅니다.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 신청서를
관할 지방본에다가 송부해야죠. 보내야 한다. 송부한다. 그리고 제3항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는 자, 등기가 끝났는데 이의 신청이 있었어요. 그러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 신청서를 관할 지방본에 보내고 등기를 마쳤으니까 이해관계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도 이의 신청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104조는 중요표제고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집행 부정지의 원칙입니다. 집행이 정지가 안 돼요. 이 일을 하더라도 이미 집행 정지의 효력은 없다는 거죠.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계속 집행은 정지 안 된다. 다음 105조 이의 결정의 항고갑니다. 제1항 관할 지방법원은 이에 대해서 이유를 붙여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이걸 이유부 결정을 합니다. 이유부 결정.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을 하고 그 뜻을 이의 신청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제1항, 제2항, 제1항의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그 위에 법원에다가 항고할 수 있어요. 고등법원에 106조. 여기 이제 명령 등기가 나면 명령 등기. 자, 우리가 등기는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원칙은 신청 등기가 원칙이고, 그다음 촉탁 등기, 직권 등기, 여기 명령 등기, 여기 2개밖에 없어요. 106조, 107조, 여기 이제 명령 등기입니다. 자, 106조. 관할 지방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하라는 명령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 명령을 할 수가 있다. 명령 등기 2개밖에 없습니다. 이의 신청이 있을 때 관할법원에서 가등기 명령이나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 명령을 할 수 있다. 명령 등기는 2개밖에 없어요. 우리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 배우는 주택임차권 에서 나오는 거죠. 그 등기는 명령 등기가 아니고 촉탁 등기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107조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할 때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연일 등등을 기록합니다. 시험 안 나오고 108조 송달도 시험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출제가 읽어갑니다. 자, 이 신청의 요건에서는 자, 2번입니다. 결정 또는 처분의 부당이다. 자, 부당은 잘못한 거야. 등기관이. 잘못한 건 1. 소극적 부당이라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한 거. 등기 신청했는데 등기를 안 한 거죠. 자, 1번.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수리를 해서 등기 실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기 실행을 하지 않거나 등기 신청을 각하하는 것을 소극적 부당 또는 부작이라 그러죠. 안 한 겁니다. 자, 또 2번 중요표시 소극적 부당에는 모든 사유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가능해요. 제29조 각하사유 1호부터 11호까지는 소극적 부당에 대해서는 다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2번이 더 많이 내. 적극적 부당, 즉 자기죠. 등기를 하지 않아야 될 거다. 등기했을 때. 자, 1번 적극적 부당은 등기 시는 각하를 해야 돼. 각하해도 해야 되는데 각하를 하지 않고 수리해서 등기를 한 것을 적극적 부당처분, 자기죠. 이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2번 중요표시 갑니다. 자, 여기 시험에 더 많이 나옵니다. 등기 신청이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11개 각호 사유에 해당해서 각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29조도 설명합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줄거세요.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그 잘못 실행한 등기가 제1호 관할 위반,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요 2가지 경우에만 이의 신청 방법으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제3호 이하는 이의 신청으로 말소가 안 됩니다. 이걸 외워줘야 돼요. 자, 등기관이 각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하하지 않고 등기를 실행 처분했어요. 요럴 때는 절대적 무효사유 뭐죠? 관할 위반하고 등기 사항이 아닌 때 요 2가지에 한해서만 이의 신청으로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호 이하로는 이의 신청이 안 됩니다. 그 점을 외워야 돼요. 자, 밑에 이제 3번입니다.
부당의 판단 시점. 요게 또 많이 나와. 1번. 부당성이 있느냐 여부나 판단 기준 시점은 처분이나 결정을 내릴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새로운 사실은 증거가 안 돼요. 결정이나 처분 내린 당시 기준입니다. 그래서 2번.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그 결정 또는 처분 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주로 나간다.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으로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음 오른쪽에 이의 신청인만 기억. 이의 신청인은 땡땡.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에만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2번 소극적 부당과 3번 적극적 부당을 구별 잘해야 되겠죠. 이 소극적 부당은 각하를 한 거죠. 등기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등기 신청했던 권리자와 의무자에 한해서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왜? 신청했는데 각하당했으니까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가 없어요. 자, 등기를 신청했는데 소극적으로 각하 결정을 했다. 그때는 누구만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신청했던 권리자와 의무자만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 제3자는 이의 신청을 못해. 왜? 손해본 게 없단 말이에요. 제3자는. 그러나 2번 적극적 부당은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관할 위반하고 29조 제2호 등기 사건이 아닌 때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만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등기상 제3자도 이의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항상 29조 제1호 관할 위반하고 2호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는 절대적 무효 사유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실행했다. 그럼 이의 신청은 신청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다고?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는 자, 이해관계인도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의 신청인이 등기상 직접 이해관계인인데, 자, 이해관계인 개념. 자, 요거는, 잘 외워줘야 돼요. 자, 1번. 저당권 설정자는, 잘 보세요. 저당권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해서는, 자, 부기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의 부기등기는 누가 저 등기 권리자죠? 양도인이 의무자고 양수인이 권리자죠. 두 사람이 신청했죠. 설정자는 신청인이 아니야. 아니죠? 그렇게 이해관계인도 아니므로 이의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아직 안 되겠죠?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뭐 되면 이상한 거죠. 아직까지. 자, 저당권 이전은 누구랑이 당사자예요. 자, 갑구에 이제 소유자 갑. 이 가옥에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럼 저당권 설정자는 소유자죠. 저당권자 이 피담보 채권을 팔아가지고 저당권 이전 1번 저당권 이전 저당권자 병. 그럼 저당권 이전은 저당권자 양도인이죠. 가 양수인. 이 두 사람이 당사자나. 얘는 당사자가 아니야? 당사자가 아니죠? 그럼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이 등기가 잘못되든 상관없죠.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해서는 설정자는 이의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2번은 조금 전에 했던 거죠.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인 권리자하고 의무자만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 신청 못합니다. 다음 4번.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가 위법하다고 이의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맨 밑에 절차의 기간이야. 이의 신청 기간이 있다 없다? 없으므로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자, 나머지는 조문 그대로 뺏긴 겁니다. 자, 문제 238페이지고 예를 한번 보죠. 이의 신청 등기. 1순위가 소유권 보존, 2순위가 소유권 이전, 3순위가 2번 소유권 말소. 거기 3의 1이 나오네요. 3의 1 보면 부기등기 자, 주말됐네요. 2017년 9월 10일. 자, 등기운이 뭐죠?
이신청. 자, 이신청 등기도 부기등기합니다. 이신청자 장은주네요. 근데 사순위 3의 1호 부기등기 말소하네요. 2017년 9월 20일. 그러면 권리자 2017년 9월 15일 서울민사지방법 이가 뭐 됐죠? 기각 결정을 하니까 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소는 주말하죠. 그래서 이 신청도 무슨 등기한다? 부기 등기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이 신청도 부기 등기한다. 자, 이렇게 해서 강론을 마치는데 그 문제 하나 볼까요? 앞에 382페이지 보면 이것도 작년에 출제된 거네요. 28회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 틀린 것. 1.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없습니다. 이의 신청해도 집행은 정지가 안 돼요. 등기는 계속 효력 발생하죠. 조문 뺏겼고. 2번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새로운 것은 안 되죠? 없다. 답 나왔네. 2번. 이런 것도 문제라고 냈어요. 정말 손 들고 있죠? 내 답 잡아라고. 2번 답 나왔고. 3번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 신청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그랬죠? 명령등기라고 그랬죠? 명령할 수가 있다. 예, 명령등기도 부기등기입니다. 아까 이의 신청 등기 부기등기 했죠? 부기등기 봤잖아요. 이의 신청 부기등기. 4번 이의 신청서에는 뭐 이런 것은 이의 신청의 성명 등등을 적습니다. 그 다음 5번 이에 대한 결정 통지는 결정서 등본도 이해한다. 이런 건 답으로 안 나옵니다. 결국은 답이 1, 2, 3 요 정도 가지고 출제 왜 조문에 거의 있으니까 4번, 5번은 규칙에 있어요. 출제를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론을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등기법 1페이지로 갑니다. 1페이지가 어디냐면 156페이지. 156페이지 펴놓고 조금 쉬었다가 있습니다.